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저녁 9시 정도 정반장이 진행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주 부동산 이야기 첫주택 구매자 편 2편이 생방송됩니다.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구독도 하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림 설정 맞습니까? 혹시 알람 설정입니까? 멜번을 상징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트램, 바로 전차입니다. 멜번 시티를 상징하는 사진들에는 전차 한 대가 꼭 지나가고 전차가 혹 없다고 하여도 전차가 오가는 궤도 정도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보이면 전차에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무슨 거미줄 같이 공중에 퍼져 있는 전깃줄이라도 보입니다. 이런 멜번에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궤도가 없는 트램이 설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양은 요즘 새롭게 나오는 트램과 비슷한 모양인데 계속 전력을 공급받는 형태가 아니고 한번 충전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지고 공중에 전깃줄도 따로 없고 궤도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버스처럼 다닐 수 있어서 길에는 따로 레일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트램 신규 노선을 위한 공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당연히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버스처럼 매연을 막 내뿜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대기 오염도 따로 발생시키지 않게 되는 것도 큰 장점이고, 더군다나 저상으로 이렇게 바닥이 낮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휠체어 탑승이 제한적인 멜번 트램에 비해서 장애인 접근성을 완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트램 라인 근처에 살면 그 트램 소리 끽끽끽끽거리는데 어떨 때는 좀 정감 있는데 많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소음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긴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중 하나로 대중교통을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무궤도 전차가 요즘 가장 떠오르는 방식이라는데 모나시 대학교에서 일단 제안을 하였고,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2025년이면 바로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안서에 나오는 처음 노선은 코필드에서 이제 체스톤 거쳐서 모나시 대학교를 지나가지고 로우빌까지 이어지는 이런 노선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렇게 좋은 거면 그냥 멜번 시내부터 실시하면 될 텐데, 공사도 쉽다고 하고 어차피 멜번 시내 요새 맨날 공사한다고 몇 년째 난리인데 뭐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한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가 버스 기사 일자리 잘리는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실시하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담배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올려버림으로써 막말로 돈 없어서 담배 끊게 하고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확 올려버려서 애들이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유명한데, 문제는 국가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담배 가게 숫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입법 예고해둔 상황인데, 요거는 2024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범한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에 실시하려던 이 금연법을 없애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로운 재무부 장관, 얘들 다 새로죠.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말한 걸로 보면 담배가게 숫자 줄이는 법은 내년 3월쯤에 없었던 이야기로 파기할 것이랍니다. 이번 총선 전에 약속한 각종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좀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막아 놓았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허가하기로 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수 연합으로 여지껏 힘을 실어주던 뉴질랜드 제1당, 뉴질랜드 퍼스트라는 당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이 딴죽을 걸면서 세원 확보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 한창 추진하던 보다 강력한 금연법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실시하기로 했던 이 담배가게 줄이는 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무려 1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뉴질랜드의 신임 수상 크리스토퍼 럭서는 담배가게 없애버리면 관련된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당연한 말인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선 정부이니까 뭐 전 정부 탓도 할 수도 있고 야당 탓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뭐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클 텐데 정치인들은 나중보다는 지금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미덕인가 봅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은 뭐에 관심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아니구나. 지들 국회의원 해먹는 거에는 관심이 좀 대단하긴 하지. 그것도 그렇고 선거 전에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는 모습. 너무도 당연한 모습일 텐데 이상하게도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공약은 안 지켜야 미덕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벽에 게시된 메뉴판에 주재료 원산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나 뭐나 국내산이네 수입산이네 뭐 중국산이네 뭐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이렇게 메뉴에 적혀 있을 때는 고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산이라고 뭐 로컬 인그리디언트 뭐시기 이러면서 재료가 좋다, 뭐 우리는 향토 상품을 애용한다, 뭐 신토부리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을 때만 적어 놓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호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은 이미 원산지를 밝혀야 했는데 이거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딱히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식당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법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급 레스토랑뿐 아니라 동네 피시앤칩스집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수산물이 잡힌 지역을 표시하는 것인데 너무나 극도로 단순하여서 호주산은 A, 오스트레일리아 A를 달게 되고 수입산은 I, imported, I 달게 되고 호주산 수입산이 섞여 있는 거 있다? 이러면 M, mixed, M 라벨을 달게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소비자들의 선택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혹시 원산지 표시법이 시작된다면 기꺼이 1.6 밀리언 달러 정도 예산 투입하겠다던 정부의 동료가 있었고 지난 금요일 여지껏 수기를 거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소비자 권리 부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였고 투표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할 건지는 뭐 없습니다, 말이. 업체에 대한 뭐 계도 기간도 필요할 텐데 이런 자세한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이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들한테 수산물 먹이기 찝찝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그냥 원산지 나라 이름을 코드로 달아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JP 이런 거 달면 좋지 않겠나. 안 먹게 그거. 팬데믹 종료에 맞춰서 국경을 개방한 호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과 팬데믹 이전 201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비교하면 무려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호주로 들어오는 특히 그 시드니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국적을 숫자로만 보면 이제 호주 사람들, 뭐 돌아오는 사람들이겠죠. 호주 국적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뉴질랜드, 중국, 미국 뭐 이렇게 가장 많은데 그 다음이 한국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인도 아니네. 비율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절대 숫자는 적어도 비율로는 1등. 지난 9월 한 달만 해도 27,700명의 한국 국적자가 호주로 들어왔다는데 이거는 작년 9월하고 비교해서 무려 323%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323%. 호주의 경우 팬데믹 동안 국경을 완전 봉쇄해버리면서 글자 그대로 관광산업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한국에서의 관광객이 확 늘어나면서 그나마 회복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 스테판에 위치한 한 크루즈 회사는 40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 코비드 덕에 나가떨어지려고 하다가 최근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국 관광객들이 자신들 중심 고객, 메인 타겟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한국 관광객은 이전과 동일하게 뭐 신혼여행이나 유학 목적 방문도 있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을 손에 쥔 젊은 층의 여행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랍니다. 이들은 이전에 뭐 정해진 관광지 뻔한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보다 큰 도시나 광활한 자연에 혼자 아니면 뭐 소수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던데 그래서 부킹닷컴
검색 자료에 따르면 호주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로 한국이 9위에 오르면서 작년보다 3단계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싶다고 하여도 항공편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렇게 숫자가 늘 수가 없었을 텐데, 국경 개방 이후에 서울 시드니 노선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외에 퀀타스, 제스타, 티웨이는 또 뭐야? 티웨이 항공이 뛰어들면서 그 숫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국제선은 왕복편이니까 호주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호주 국적자도 상당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호주 관광청이 한국과 호주 간의 여행 산업 촉진을 위해서 호주식으로 일하고 즐기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Work and Play the Aussie Way 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서울에서 호주 마켓플레이스를 열었고, 젊은이들 상대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홍보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행사가 한국인의 방문을 늘리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항공업계 쪽에서는 야, 비행편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를 방문하여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계속 남아서 살아가도 좋겠고, 또 누군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호주에서의 경험으로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별일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약간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